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8일 밤 9시 30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을 미루니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심리를 끝내고도 왜 여태까지 선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울분과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면은 물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을 포함한 의석수가 196에 달하는 이분들의 행동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회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일종의 강제력을 행사하겠다. 그 강제력은 빨리 선고가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빨리 헌법재판소가 구인체제로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이걸 만약 방해하면은 또다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권한대행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국회의 요구, 즉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이루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 국무위원을 거의 전부 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국무위원 권한대행 계속 탄핵을 하면은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각오하고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이뤄내겠다 하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행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즉 권한쟁의 신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 앞에 최 권한대행처럼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국회가 선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한 권한쟁의를 하면서 동시에 마은혁 씨를 임시재판관으로 지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오늘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회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러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아울러 국회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즉 3월 31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도 오는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재 선고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약 한 달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잘못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 날짜 기한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지금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권한대행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재탄핵 소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탄핵하려면은 국무총리로 간주를 해가지고 재적 의원 2분의 1 찬성만 있으니까 이것은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그때는 기각이 됐습니다만 기각 결정문에서도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그냥 과반수로 했습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언제든지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탄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에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올 때 그때 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다른 권한대행이 오면 또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을 그냥 모조리 탄핵을 해가지고 국무회의가 성립될 수 없도록 만들면은 정부 기능이 거의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지금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은 또 탄핵이냐 해가지고 여론이 들끓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권력 공백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계속 불안정해지고 짜증이 난다 하는 그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봐도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었어야 합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일부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여론이 따를 것이냐는 건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탄핵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이 60%, 탄핵 반대가 34%입니다. 60대 34입니다. 거의 2대1 구도입니다. 압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압도적인 윤석열 탄핵 여론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보수의 30%, 중도의 70%, 진보의 90%입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많고 자영업자도 많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 많습니다. 상당히 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한국 사회의 중간 또는 중심 세력, 중심 세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 그 여론 구조의 핵심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그룹입니다. 바이털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뒷받침하니까 민주당의 이 총공세가 저는 여론적으로도 먹힌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법리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그리고 없었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거짓말하고 해서 온 나라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반성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파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울분이 이제는 윤석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되겠다는 민주당 쪽으로 그 지지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이번 탄핵 경고는 과거의 탄핵과 달리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은 과반수 결의로서 공무원들을 탄핵하고 탄핵한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권력은 굉장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반드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여기에 국민의 힘이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느냐. 계속 저항하다가는 국민의 힘도 논리 모순에 빠진다. 아니면은 민형사 간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세력은 계속 미련을 가지면서 탄핵 반대를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세력은 그동안에 잘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최근에 위기감을 느끼고 아마 내일 광화문 세종로는 이 힘의 대결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추가 기울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이럴 때는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빨리 마흔역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가지고 9명의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